내일 전당대회 얘기부터 좀 오늘 시작을 좀 해보겠습니다. 좀 판이 커졌어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늘 오전에 당대표 출마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제 기자들한테 보낸 입장문에서 지난 총선 패배 이후 대한민국과 당의 미래에 대해 숙고한 결과 지금은 당과 정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온전히 받드는 변화와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전당대회 출마를 결심했다고 했는데 이제 사실은 좀 전당대회 출마 선언이 원희룡 장관이 제일 먼저 던진 셈이에요. 사실은 이 등판 어떻게 보셨나요? 조용하게 있다가 제일 먼저 손 들고 나왔잖아요. 저요 하고 네. 네. 물밑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까 그것을 좀 더 집중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전당대회 출마하라고 엘모 윤핵관 중에 핵심 의원이 지난 5월 말에 만나면서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좀 설득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엘모 네. 네, 그분이요. 이철규 의원. 아유, 지금 뭐 엘모 의원이 그래가지고 그분 생각은 이런 것 같아요. 나경원 의원을 그냥 단독 내보내서는 어대한. 그래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1차에서 과반수 의석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우리가 당권을 뺏기는 거 아니냐. 그래서 나경원, 원희룡 이 두 분을 출마시켜가지고 1차에서는 과반수를 못 얻게 하고 28일 날 대역전극을 해가지고 우리 친윤들이 당권을 계속 유지하겠다. 뺏어오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구도 차원에서 원희룡 장관이 좀 출마를 선택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3자 구도를 만들어서 결선 투표행을 노리는 전략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이제 그런 구도가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나온다고 했을 때 결국 한동훈 전 위원장과 나경원 의원 2자 구도로 갔을 때는 결선이 안 될 공산이 크죠. 지금 여론의 추이를 보면 대세가 한동훈 전 위원장이니까요.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주목할 점들은 원희룡 전 장관의 출마, 공식 출마 부분들, 그 다음에 그 메시지. 지금은 당과 정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총선 통해 힘을 합쳐야 된다. 이런 뜻이잖아요. 네. 그건 뭐냐면 이건 제2기 용산 출장소의 선언이에요. 본인이 제2기 용산 출장 소장을 하겠다는 것이면 결국에는 이번 22대 총선에서의 전당대회도 용산이 개입하는구나. 라는 저는 징후라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니까 윤한 갈등이 해소가 안 됐구나. 결국에는 친윤그룹에서 이철규 의원이나 강승규 의원이 한동훈이라는 이 존재가 우리 편으로 끌어올 수 없는 상황이구나. 이제는 용산가의 반대편에 있는 인물이라는 거를 방증해 주는 겁니다. 굳이 그게 아니라면 원희룡 전 장관을 띄워서 결선까지 가서 한동훈 전 위원장의 어떤 대세를 막아서겠다라는 뭐 그런 행위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용산과 여지가 있다면 잘 구슬려서 같이 좀 당정 관계를 협력적으로 가져갈 텐데 그런 분위기를 아예 못 읽은 것 같아요. 저는요. 그래서 저는 원희룡 전 장관의 출격은 결국에는 나경원 의원 갖고는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원희룡 전 장관을 통해서 용산이 개입하겠다, 들어가겠다라는 출발 선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용산과 반대되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호흡을 맞추지 않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두려움도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철규 의원이 그냥 한동훈 위원장이 싫은 것 같아요. 정말 그냥 감정적으로 정말 싫은 것 같아요. 최근 나오는 워딩들을 보면은 그렇잖아요. 검찰이 뭐 중경강부 정도 되는 사람을 말이야. 비대위원장 시켜주고 대권 후보로 만들어준 게 누군데 배은망덕한 거 아니야? 막 거의 이런 식이잖아요. 정체성 얘기도 좀 있었죠. 김경률 비대위원 영입 논란, 영입 관련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싫은 거예요. 이거 사람이 싫은 거다. 네. 그냥 뭐 그럴 수도 있겠네. 아니 그러니까 좀 우리 감정적이다. 그냥 싫은 거예요. 서영주 소장님 말씀이 주된 거고 중간에 좀 기반에는 이게 싫은 거야. 아니 그러니까 용산과 조금 좀 대척점에 있는 한동훈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좋아한다면 같은 편이구나. 그래도 윤핵관 사이에서 같이 여러 가지는 합의도 보고 협의도 하고 호흡 맞출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있었으면 이 정도까지는 얘기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싫은 거야 정말. 그러니까 저는 한 두 가지가 궁금하더라고요. 네. 첫 번째는 이철규 의원의 메시지가 굉장히 전략적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검찰 중간 간부밖에 안 됐던 사람을 출세시켜줬잖아요. 법무부 장관까지. 그거 뭐 말하냐면 은혜도 모르는 사람이다. 라는 게 깔려 있는 거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검찰에서 보이지도 않던 사람을 장관까지 시켜줬으면은 감사한 줄 알아야지 지금 뭐 각을 세우고 나온다고 이 얘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김경률 비대위원 등등 하고 옆에 뭐 진중 뭐 물론 이 그 뉴스가 잘못됐다고는 했지만 그걸 빗대서 여기는 좀 뭔가 이 보수 쪽에서도 좀 의심할 만한 사람이다. 강남 좌파다. 좌파기 때문에 이거는 보수의 어떤 대표성이 없다. 이게 단계적으로 이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철규 의원이 용산에 소리치는 건지 개입해 주세요. 라는 메시지인지 아니면 용산에서 어떤 물밑 작업을 이철규 의원이나 강승규 의원을 통해서 하는 것인지 라는 궁금증은 있는데 원희룡 전 장관이 출격하는 걸 보고 아 이거 용산이 이철규 의원과 여러 가지 얘기 속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의 견제를 들어갔구나 라는 좀 개인적인 추측에 더 무게를 싣는 것 같아요. 모르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총선 이후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랑 이제 원희룡 전 장관이 이제 딤섬십에서 회동도 하고 목격담이 막 나오면서 이 회동의 의미는 무엇이냐 이러고 놓고 해석도 분분하고 했잖아요. 그거는 우리 장 소장님 잘 아시겠죠. 그때 우리 얘기했었잖아요. 할 일 없는 사람들이 시간 맞아가지고 할 일 이제 없는 밥이나 사람들이. 한번 먹어보자. 그래서 그날 시간 돼? 오늘 돼. 그냥 먹은 거다. 특별한 의미 부여하지 말자라고 그때 뉴스 바사삭에서 얘기했잖아요. 근데 근데 정말 할 일 없이 그렇게 만나서 할 사람들이 아닌데. 그럼 뭐 얘기를 해요? 그런 거에서? 뭐 이제 어떻게 당권은 어떻게 할 거냐, 나중에 거기서? 대권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저는 그때 그랬어요. 친하면은 그런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아 그래도 그 저 총선 과정에서 많이 걷잖아요 원희룡 장관한테. 떡볶이도 서로 떡볶이도 먹여주고 뭐 친한 척을 했던 연기한 어쨌든 거 연기. 연기한 거. 쇼잉입니까? 네. 그러니까 정치가 연기의 영역에 있다 하더라도 저는 틀림없이 원희룡 전 장관이 먼저 만나자고 했고 그랬을 원희룡 장관은 한동훈 전 위원장이 무슨 생각하지라는 생각도 있을 거예요. 본인도 전당대회 생각이 없었던 건 아닌 것 같고 그런데 한동훈 전 위원장이 나올 것인지 아니면 대권으로 갈 것인지 그걸 알아야 본인의 포지셔닝을 정할 거 아니에요. 저는 솔직히 간보는 만남이었다. 간보는 만남이었을 거다. 자리였다고 그런 봐요. 결과론적인 해석인 것 같고 그냥 그래. 그 당시에는 아유 우리 전 비대위원장님 우리 지역에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제가 식사 함께 대접할게요. 아유 고생했어요. 아무 의미 없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속에 있는 얘기들을 하려면 또 술 한 잔도 하고 한동훈 위원장이 술을 못해요. 또 어깨 동무도 하고 그래야 제로코 되는데. 1.5리터 드셔야 돼 그러면.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근데 네. 원희룡 장관은 술 정말 많이 드시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두 분 사이는 좀 안 맞아요. 그래서 어떤 속에 있는 얘기를 물어보고 대답하고 그런 거는 아니라 저는 그냥 밥 한 번 먹는 거 그냥. 언제 성지영 앵커님 언제 식사 한번 하시죠? 그랬는데 시간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먹은 거지. 그 한국인의 제일 많이 하는 언제 한번 밥 네. 먹자 이런 건가요?